오빠, 그 여자랑 자는 건 아니지? 자긴 너무 걱정 말고 애 낳자마자 이혼할 거야. 녹음된 남자의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지자 순식간에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객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충격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고 신부 측 친척들이 분노로 벌떡 일어섰다. 그 중심에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한 손에는 아이를, 다른 한 손에는 마이크를 든 수진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의 눈물이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단단한 결의만이 빛나고 있었다. 저 사람은 제 전남편이고 지금 제가 임신 중일 때 바람을 피웠던 사람이에요. 들으신 것처럼 저희 아이를 낳자마자 이혼하겠다고 약속했더군요. 수진의 시선 끝에는 턱이 떨어진 채 창백해진 얼굴의 전남편 재혁이 있었다. 그 옆에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는 몸을 떨며 울음을 터뜨렸다. 재혁의 어머니가 제일 먼저 달려와 수진의 팔을 잡아 당겼다. 이 미친년아, 내가 왜 여기 와서 난리야? 수진은 침착하게 팔을 빼내며 말했다. 어머님, 이제 와서 그러시면 안 되죠. 아드님이 임신한 아내를 배신했을 때 그렇게 호통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순간 수진의 친오빠가 다가와 시어머니와 수진 사이에 섰다. 손 떼세요. 당신 아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수진이한테 묻지 마시고요. 시어머니는 수진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수진의 새언니가 재빠르게 가로막았다. 당신 아들, 이제 요양병원비는 엄마가 내셔야겠네요. 간병인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진은 마이크를 다시 들어올렸다. 결혼식을 망쳐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도 한때는 저기 서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다면 신부님도 곧 저처럼 배신당했을 겁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수진은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계속했다. 이제 여러분의 시간을 더 뺏지 않겠습니다. 다만 재혁 씨의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와 제 아이에게 했던 모든 행동, 모든 말들. 기억하시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수진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뒤돌아 웨딩홀을 나갔다. 뒤에서는 신부 가족들의 고함 소리와 욕설이 터져나왔고 누군가 재혁의 뺨을 후려치는 소리도 들렸다. 밖으로 나오자 친오빠가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너무 떨렸지? 수진은 깊게 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다. 아니, 이상하게도 전혀 안 떨렸어. 오히려 시원했어. 새언니가 수진의 다른 쪽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우리 수진이 정말 멋있었어. 그 악독한 시어머니 표정 봤어? 혼비백산이었다니까. 세 사람은 함께 웃으며 주차장으로 향했다. 수진의 품에 안긴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모든 것은 끝났다. 아니,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다. 10석 달 전, 수진은 임신 8개월 차로 배가 불러오던 어느 새벽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다. 남편 재혁의 휴대폰이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수진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발신자 이름은 회사 후배였다. 회사 일로 이 시간에 연락이 올 리 없다는 생각에 수진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재혁 오빠 어디 있어요? 수진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저는 재혁의 아내인데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시죠? 아내요? 아, 그 임신한. 여자의 말투에 비아냥거림이 묻어났다. 미안한데 오빠 좀 바꿔줘요. 할 말 있어서. 수지는 남편이 옆자리에 없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화장실에 간 줄 알았는데 어쩌면 집에 없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남편이 지금 자리에 없는데요. 메시지 전해드릴까요?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갑자기 여자의 목소리가 냉랭하게 변했다. 그럼 나 대신 이거 전해줘요. 나 걔랑 결혼할 거야.
그 아기 낳든 말든 이혼만 하면 돼. 전화가 끊겼다. 수지는 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몸에 밴 직업적 침착함이 이 순간에도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잠금 화면이었지만 지문인식으로 금방 열렸다. 남편이 자는 동안 종종 휴대폰을 만져봤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메시지함을 열자 회사 후배와의 대화가 쏟아져 나왔다. 오빠, 오늘 몇 시에 만나? 애기 엄마 의심 안 해? 언제 이혼할 거야? 나 더는 못 기다려. 숨이 턱 막혔다. 사진첩으로 들어가자 남편과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수십 장 나왔다. 침대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다. 수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뱃속의 아이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재혁이 들어오자 수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차렸다. 입에선 미소가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엔 이미 결심이 섰다. 어젯밤에 어디 갔었어? 수진이 물었다. 재혁은 순간 굳었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응? 아, 회사 후배들이랑 술 마시다가 늦어서 회사 근처 모텔에서 잤어. 그래, 재미있었겠네. 수지는 더 캐묻지 않았다. 대신 남편의 휴대폰과 통화 녹음본을 몰래 백업했다. 그리고 바로 친정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나 좀 만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친정 오빠 현우의 집은 늘 따뜻했다. 새언니 미경은 수진이 도착하자마자 따뜻한 차를 내왔고 현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진의 얼굴을 살폈다. 얼굴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현우가 물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녹음본을 틀었다. 통화 내용이 흘러나오자 현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고 미경은 입을 막았다. 이 계자식이 임신한 와이프를 두고 현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증거는 다 모았어. 사진이랑 메시지까지. 수지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미경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엄마 성격 내가 더 잘 알아. 미안해. 내가 너무 방관했어.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언니. 내가 남편을 잘못 봤을 뿐이야. 현우가 벌떡 일어났다. 당장 그놈 불러서 혼내줄까? 아니, 오빠. 아직은 아니야. 더 확실한 증거를 모을 거야. 그리고 계획이 있어. 수진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미경이 눈을 빛냈다. 무슨 계획인데? 일단 재혁이 모르게 변호사를 만나볼 거야. 이혼에 불리하지 않도록 준비해야지. 그리고 저 여자랑 어떻게 지내는지 더 알아봐야 해. 현우는 여전히 분노로 떨고 있었다. 수진아, 우리가 다 도와줄게. 그 개자식한테 잘못 건드린 게 누군지 똑똑히 보여주자. 수진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힘든 시간이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다. 이틀 후 수진은 자신이 일했던 요양병원 동료를 만났다. 전 직장 상사였던 윤 선생님은 수진의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워했다. 참, 세상에 어떻게 그런 짓을.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도울게. 감사해요, 선생님. 실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전문 탐정 같은 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윤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 우리 동생이 그쪽 일을 하고 있어. 소개해 줄게. 그렇게 수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탐정은 재혁과 그 여자의 만남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담아왔다.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함께 쇼핑하는 모습, 심지어 여자의 부모님과 식사하는 모습까지. 변호사와의 상담도 진행했다. 두 분 사이에 재산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변호사가 물었다. 집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제 통장도 남편이 관리해요. 다만 요양보호사로 일할 때 제 개인 통장에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요. 그럼 먼저 그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그리고 출산 전에 병원비와
아이 양육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한 달이 지났다. 수지는 재혁에게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척 평소와 같이 대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다. 수진아, 임신해서 힘들 텐데 집안일은 잘하고 있니? 우리 아들 밥은 제대로 챙겨주고. 수지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그래, 애 낳고 나면 너희 친정에서 좀 도와주기로 했지. 너무 오래 있진 말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시어머니도 알고 있을까? 아들의 불륜을.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임신 9개월 차가 되었을 때 수지는 어느덧 출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을 실감했다. 그동안 재혁의 외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주말에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퇴근 시간도 점점 늦어졌다. 여보, 요즘 회사 일이 많아? 수진이 식탁에 저녁을 차리며 물었다. 재혁은 휴대폰을 보며 대충 대답했다. 응, 새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어. 이번 주말에도 워크숍 있어서 못 들어올 것 같아. 그래, 아이 태동이 요즘 부쩍 강해졌는데 느껴보고 싶지 않아? 재혁이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다음에 느껴볼게. 지금은 좀 바빠서. 수지는 더 말을 잇지 않았다. 이미 탐정을 통해 이번 주말 재혁이 여자와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비행기 표도 예약했다는 증거도 확보해둔 상태였다. 그날 밤 재혁이 샤워하는 동안 수지는 남편의 이메일을 확인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다. 결혼식장 예약 확인 메일이었다. 날짜는 2달 후. 수진이 출산하고 한 달쯤 되는 시점이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수지는 침착하게 증거를 캡처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였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친오빠에게 전화했다. 오빠, 이제 모든 걸 알아냈어. 재혁이 2달 후에 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 뭐, 너 출산하자마자? 현우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응. 내가 아이 낳고 몸조리할 시간도 없이 이혼하려는 거야. 탐정이 알아본 바로는 그 여자 부모님도 다 알고 있대. 심지어 시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알고 있다고? 응. 탐정이 시어머니와 그 여자가 만나는 장면도 찍었어. 다 짜고 있었던 거야. 현우가 격분했다. 당장 내가 가서 그놈의 멱살을 잡고. 오빠, 진정해. 내게 계획이 있어. 수진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날 저녁, 수진은 갑작스럽게 재혁에게 제안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시어머니 댁에 가는 게 어때? 오랜만에 인사도 드리고. 재혁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아, 그게. 이번 주말은 회사 워크숍이. 아, 맞다. 미안해, 깜빡했네. 그럼 다음 주에 가자. 어머님도 보고 싶으실 텐데. 재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다음 주에 가자. 수지는 미소 지었다. 재혁이 모르는 사이 그녀는 이미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었다. 다음 날 수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저예요. 혹시 시간 되시면 오늘 좀 뵐 수 있을까요? 아이 때문에 상담드릴 게 있어서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그래, 오후에 우리 집으로 오렴. 시어머니의 집에 도착한 수지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다. 차를 마시며 잠시 날씨 얘기를 나누다가 수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어머님, 재혁이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시어머니의 손이 찻잔을 쥐는 순간 미세하게 떨렸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수지는 담담하게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재혁과 여자가 함께 있는 사진,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시어머니와 그 여자가 함께 찍힌 사진까지. 이게 무슨.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무슨.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가
이내 분노로 물들었다. 이런 사진을 어떻게 찍었어? 우리를 미행했단 말이야? 수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전문가에게 의뢰했어요. 남편이 외도하는 걸 알게 된 아내로서 당연한 일 아닌가요? 뭐, 그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우리 재혁이가 널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런데도 내가 감시를 해?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임신한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함께하는 게 잘해주는 겁니까? 그건 내가 재혁이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그런 거야. 남자는 여자가 잘 챙겨줘야 해.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제가 잘못했다고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차려주고 집안일 다 하고 임신한 몸으로도 남편 옷 다림질까지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그녀는 수진 옆에 앉아 달래듯 말했다. 수진아, 원래 남자들은 다 그래. 바람피는 건 일시적인 거야. 아이 낳고 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다. 정상으로요? 2달 후에 결혼식까지 예약한 상태인데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수지는 휴대폰으로 결혼식장 예약 메일을 보여주었다. 이건 내가 모르는. 거짓말 그만하세요, 어머님. 어머님도 이미 다 알고 계셨잖아요. 심지어 그 여자와 만나기까지 했으면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그녀의 눈에서 가식적인 온화함이 사라지고 대신 차가운 계산이 드러났다. 그래, 알고 있었다. 근데 어쩌겠니? 너랑 재혁이는 애초에 어울리지 않았어. 그 여자는 의사 딸이고 집안도 좋아. 너 같은 요양보호사 출신이랑은 차원이 달라. 수진의 가슴에 화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고 담담하게 물었다. 그럼 어머님께서는 아들의 불륜을 알고도 묵인하셨던 거네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자마자 내쫓을 계획이었고요? 그게 뭐가 어때서? 애는 우리가 키우면 돼. 의사 딸이랑 결혼하면 우리 집안도 더 올라가는데 왜 내가 방해해? 수지는 이제 진심으로 분노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머님. 이렇게까지 악랄하실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수진을 가리키며 위협했다. 잘 들어. 내가 뭘 어떻게 하든 우리 재혁이는 그 여자랑 결혼할 거야. 너는 조용히 아이만 낳고 사라져. 위자료 좀 줄 테니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라져야 할지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친오빠에게 전화했다. 오빠 다 알아냈어. 시어머니도 처음부터 공모자였어. 그 악독한. 정말 온 가족이 다 그런 거였어? 응. 이제 준비할 시간이 얼마 없어. 내가 필요한 건. 수지는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그냥 조용히 이혼하고 위자료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아니, 오빠. 나한테 한 짓도 그렇지만 내 아이에게까지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걸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두가 알아야 해.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알았어. 내가 다 도와줄게. 그 개자식들 두고 봐라. 그날 밤 재혁이 또다시 늦게 들어왔을 때 수지는 평소와 같이 웃으며 맞이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고 있었다.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지는 남편 재혁에게 미소를 지으며 아침을 차려주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얼음장같이 차갑게 식어버린 지 오래였다. 여보,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어? 병원에서 마지막 검진이 있거든. 수진이 물었다. 재혁은 휴대폰을 보며 대충 대답했다.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어렵겠는데. 택시 타고 가면 안 될까? 그래, 알았어. 언니한테 같이 가자고 할게. 수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실망감도 없었다. 재혁이 출근한 후 수진은
바로 친오빠 현우에게 전화했다. 오빠, 오늘 오후에 병원 검진인데 같이 가줄 수 있어? 당연하지. 내가 데리러 갈게. 그런데 또 안 온대? 응, 회식 있대. 사실은 오늘 그 여자랑 만나기로 했더라고. 통화 내용 녹음했어. 현우의 한숨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정말 끝까지 뻔뻔하네. 수진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하자.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수진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며 담담히 대답했다. 응, 이제 모든 증거는 다 모았어. 이번 주말이면 끝날 거야. 병원에서 마지막 검진을 마친 수진은 의사 앞에서 환하게 웃었지만 대기실에서 오빠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 눈물을 훔쳤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남편 대신 오빠가 함께하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쓰라리게 했다. 현우가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 울지 마. 이제 곧 다 끝날 거야. 알아. 근데 가끔 생각해. 내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내가 부족한 게 아니야. 그놈들이 인간 쓰레기라서 그런 거지. 미안하다. 내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오빠. 누구 잘못도 아니야. 그리고 이제는 내가 강해질 거야.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수진아, 이번 주말에 시댁에 와서 밥 먹자. 내 친정 식구들도 데려와. 수진은 잠시 당황했다. 시어머니가 친정 식구들까지 초대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까? 네, 어머님. 친정 식구들한테 말해볼게요. 통화를 마친 후 수진은 현우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현우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상한데? 갑자기 왜 우리를 부르지? 혹시 내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건 아닐까?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게 걱정이야. 어쩌면 우리 계획이 새어나간 건지도 몰라. 그럼 어떡할까? 안 가볼까?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아니, 가자.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 그들의 계획이 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그날 밤, 재혁은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술에 취한 그는 수진이 자는 줄 알고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수진은 잠들지 않고 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재혁이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 주말 어머니가 뭔가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 조심해. 수진은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든 그녀는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였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평소와 같이 밝게 웃으며 재혁을 배웅했다. 그리고 그가 나가자마자 새언니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이번 주말 시어머니가 우리 가족을 다 초대했어. 뭔가 이상해. 진짜? 갑자기? 분명 무슨 함정이 있을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계획을 좀 앞당겨야 할 것 같아. 주말이 되자 수지는 친오빠 현우와 새언니 미경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들은 마지막 점검을 했다. 녹음기 작동 확인했어? 현우가 물었다. 수지는 가방 안의 장치를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다 준비됐어. 언니, USB는 갖고 있지? 미경이 자신의 가방을 두드렸다. 당연하지. 모든 증거가 여기 다 들어있어. 필요하면 바로 꺼낼 수 있게 준비했어.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친절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부엌에서는 이미 음식 냄새가 솔솔 풍겨나왔다. 어서 와요, 다들. 오늘은 특별히 잡채랑 갈비찜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가식적으로 달콤했다. 수진의 시아버지도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맞이했다. 재혁은 조금 긴장한 듯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수진아, 몸은 좀 어때? 이제 곧 출산이지? 시아버지가 물었다. 네,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다행히 건강한 상태래요.
수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는 어색하게 흘러갔다. 현우와 미경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시댁 식구들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사실 오늘 여러분을 초대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쏠렸다. 수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우리 재혁이가 회사에서 해외 발령이 났어요. 다음 달부터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수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이것이 거짓말임을 알고 있었다. 재혁은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수진이는 출산 후에 아기와 함께 친정에서 좀 지내다가 재혁이가 미국에 자리 잡으면 나중에 합류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현우가 눈썹을 찌푸렸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출산을 앞둔 아내를 두고 혼자 미국에 간다고요? 시어머니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아이고, 그게 회사 사정이 급해서 어쩔 수 없대요. 요즘 취업이 얼마나 힘든데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되잖아요. 미경이 날카롭게 물었다. 정확히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이 발령? 한 달 전쯤. 수지는 그제서야 입을 열었다. 재혁 씨, 당신이 직접 말해줘. 정말 해외 발령 난 거예요? 재혁은 당황한 듯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가 눈을 내리깔았다. 그래. 갑자기 결정된 거라 말하기가 좀 그랬어. 수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없었다. 오직 확고한 결심만이 담겨 있었다. 거짓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모두 거짓말이라고요. 해외 발령도 다음 달에 떠난다는 것도. 수지는 가방에서 폴더를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한 장씩 사진을 꺼내기 시작했다. 재혁 씨는 해외 발령이 아니라 2달 후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에요. 상대는 회사 후배라는 그 여자고요. 사진들이 하나둘씩 식탁 위에 펼쳐졌다. 재혁과 여자가 함께 찍힌 사진들,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 결혼식장을 방문하는 모습, 그리고 시어머니와 그 여자가 함께 있는 사진까지.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시아버지는 충격을 받은 듯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시어머니만이 꿋꿋하게 버텼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이런 사진들은 어디서 난 거야? 수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제가 모두 조사했어요. 임신 8개월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도, 시어머니께서 그 사실을 알고도 도우셨다는 것도요. 현우가 벌떡 일어났다. 이게 사실이요? 임신한 동생을 속이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준비했다고? 재혁은 말을 더듬었다. 그게 내가 설명할게. 미경이 USB를 꺼내들었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다 있으니까요. 통화 녹음부터 문자 메시지까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고함을 질렀다. 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수지는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우리는 이제 나갈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수진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울려 퍼졌다. 여러분이 저와 제 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알릴 거예요. 수진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동안의 대화가 실시간으로 녹음되고 있었고 심지어 생중계까지 되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친정 식구들과 회사 동료들 그리고 재혁 씨의 직장 동료들까지 모두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그럴 수 없어. 시어머니가 수진의 휴대폰을 낚아채려 했지만 현우가 재빠르게 가로막았다. 손대지 마세요. 불법입니다. 불법? 우리 집에서 몰래 촬영하는 게 오히려 불법 아니야.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미경이 차갑게 대답했다. 가정폭력과 사기 증거 수집은 예외에 해당해요. 변호사와 이미 상담했고요. 수지는 재혁을 똑바로 바라봤다. 재혁 씨, 기억나요? 내가 요양보호사였을 때 어떻게 비웃었는지?
시어머니는 내가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돌봐야 한다며 떠맡기려 했고요. 시아버지가 충격을 받은 듯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당신 그런 짓을 했어?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했다. 재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왔다. 수진아, 제발. 이러지 마. 방송 그만해. 내 회사 사람들이 보고 있다며. 제발. 수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왜요? 부끄러운 일을 했으면 책임져야죠. 나는 당신의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는데 당신은 다른 여자와 결혼을 준비했어요. 이게 부끄럽지 않나요? 현우가 재혁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물러서. 내 동생한테 더 이상 다가오지 마.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바꿨다. 수진아, 오해야.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제 그만 방송 끄자. 다 같이 다시 잘 지내보자. 수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와서요? 어머님, 너무 늦었어요. 제가 우스운가요? 임신한 며느리를 내쫓으려고 계획하시더니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요? 수진은 배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저는 제 아이가 이런 가족 속에서 자라길 원하지 않아요. 거짓말과 속임수, 배신이 가득한 환경에서요. 재혁이 무릎을 꿇었다. 수진아, 제발. 내가 정신이 돌았었나 봐. 다시 시작하자. 내가 평생 잘할게. 늦었어요. 이미 이혼 서류 준비 끝났고 지금 이 생중계로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발작적으로 소리쳤다. 이 악독한 년.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던 거지. 미경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아니요. 악독한 건 당신입니다. 임신한 며느리를 속이고 내쫓으려 한 당신이요. 그것도 자기 손주와 함께. 수진은 마지막으로 재혁을 바라봤다. 재혁 씨, 당신은 내게 소중한 걸 많이 가르쳐줬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 믿지 말라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준비를 항상 해야 한다는 것. 고마워요. 수진은 현우와 미경과 함께 일어나 떠날 준비를 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재혁 씨의 새 결혼식에 초대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신부님께는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네요. 당신이 어떤 인간과 결혼하는지 미리 알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요. 집을 나서는 순간 수지는 마지막으로 생중계를 마무리했다.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저와 제 아이를 위한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요. 차에 오르자 현우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않았어? 수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이제야 모든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미경이 휴대폰을 확인하며 말했다. 와, 댓글이 폭주하고 있어. 모두 수진이를 응원하고 있어.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응어리졌던 분노와 슬픔이 씻겨나가는 것 같았다. 몇 개월 후, 수진은 아름다운 여자아이를 품에 안고 친정 마당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수진을 닮아 영롱한 눈동자를 가졌다. 수진아, 소송 결과 나왔대. 현우가 들어오며 말했다. 어떻게 됐어? 다 이겼어. 양육비에 위자료까지 최대로 받게 됐어. 재혁이 회사도 그 사건 이후로 그를 해고했대. 미경이 뒤따라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완전 망신살이 됐대. 아무도 그 집과 어울리지 않는다네. 수지는 아이의 볼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다행이네. 우리 소율이는 이제 그런 사람들과 상관없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겠다. 현우가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다. 내가 정말 대단했어. 그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다니. 수진은 미소 지었다.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지. 요양보호사로 일할 때 배운 인내심이 큰 도움이 됐어. 미경이 아이를 안아들며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다시 일을 시작할 생각이야? 응. 건강상담사 자격증을 땄어. 내달부터 병원에서 일하기로 했어. 수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마치 어둠이 걷히고
밝은 햇살이 쏟아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당당한 엄마였다.